도지사 구속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실시한 경상남도는 도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공무원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만 지도부를 구성하지 못해서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표시하지 않은 명절 음식 대행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경상남도. 이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남부 내륙철도 추진단도 예정대로 발족했습니다.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경남도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부경남 KTX와 연계한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과 제2신항, 김해 신공항 등 굵직한 현안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자리.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협조이고요. 우리 도민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경남도정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의 한 축인 경남도의회에서도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장단과 박 권한대행 등 집행부가 만나서 도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와 도의회가 적극 협조해서 도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고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즉 서부경남 KTX와 관련해서 경상남도는 예정대로 진주 서부청사에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본격 운영을 시작한 추진단은 앞으로 KTX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조직을 확대합니다. 한편 문승욱 경제부지사도 지역 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제조업체 등 현장을 찾아서 스마트 공장을 비롯한 경남 주요 경제정책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석을 신청하거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95년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만들어진 뒤 실형이 선고된 게 김 지사가 처음인데다 7개월밖에 안 된 현직 자치단체장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겁니다.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 지사는 변호인들과의 접견을 통해 특검팀의 공소 사실을 반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한 법조 관계자는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주기 힘든 만큼 항소심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 이후 2개월 안에 항소심을 해야 하고 이후 2개월 뒤 3심을 해야 합니다. 결국 1심 선고 후 4개월 안에 최종 판결을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변론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짧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일정이 연기될 수 있어 김 지사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가 작용하지 않더라도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민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 지사는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에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효절한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부지사 두 분을 중심으로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다시 밝히고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뵙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경수 지사 도정복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 도당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사법농단 세력과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와 함께 김 지사 도정복귀 추진위 활동을 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남의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정협의회, 예산정책협의회뿐 아니라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공무원 노조가 설립돼 있지만 지도부조차 구성하지 못해 재고시를 하지 못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창군 공무원노조는 최근 지부장 선거를 3차례나 공고했지만 후보가 없어 무산됐습니다. 노조 집행부의 부재, 반응은 갖가지입니다. 사천시 공무원노조는 1년 가까이 지부장 공백 상태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또 노동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쉬운 자리는 아니죠. 1대, 2대, 3대 지부장이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되는 진통 끝에 설립한 함양군 공무원노조. 하지만 2015년 말부터 지부장을 뽑지 못해 4년째 비상대책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아직까지도 그 복직이 안 된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앞장을 쓰다 보면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들. 부정부패로 군수가 잇따라 낙마하며 함양군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와해 상태의 노조는 감시도 비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제대로만 앞으로 한다면은 군수의 부정부패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노조 지도부는 해봤자 덕이 없고 욕만 먹는 자리라는 인식이 이들 공직사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였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위축됐던 일상적인 노조 활동과 지도부 세대 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노조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 노동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출범한 공무원 노조. 현 주소는 어디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요즘 명절 음식을 대행업체에 주문해 장만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아예 표시조차 하지 않는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명절 차례상 음식을 판매하는 한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표시된 원산지에 맞게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단속반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온라인에선 수육용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만든다고 해놓고선 수입산만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원산지 허위 표시입니다. 또 다른 명절 음식 대행업체. 국거리에 들어간 소고기의 원산지를 알고 싶어도 온라인에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소고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 소고기, 돼지고기, 김치 이런 거는 쌀. 아니 다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몰랐지. 설 특별 단속 기간 동안 경남과 부산, 울산에서만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 등 모두 100곳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미표시로 5만 원 이상의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하셨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품목별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상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교직원과 원화 120만 7,560원, 진주제일병원 조무사 30만 원, 삼천포 유니베라 대리점 사원 30만 원, 사천시 중림사 중림의 신도 30만 원, 함양군 함양읍 학당오리 마을 주민 20만 원, 사천시 선구동 박치과 20만 원, 하동군 옥종고등학교 요리부 진채영회 학생 11만 원, 사천시 신우심포니아 아파트 노인의 10만 원, 진주시 천전동 여성 민방위 기동대 10만 원, 하동군 양보면 중화쌍마을 여자경로당 회원 10만 원, 함양군 함양읍 361 김승두 박경자 부부 10만 원, 진주시 금곡면 운문경로당 하연선 회장과 회원 10만 원, 함양농협 진고개 지점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 접수는 오늘 마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함께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양 서하면에 12cm, 거창 6.4, 산청에는 4.2cm의 눈이 내린 가운데 도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재 함양 오도제와 원통제, 산청 반머리제, 하동 이병주 문학관에서 이명신 삼거리 구간, 악양면 매개마을에서 회남제 구간 등 도내 23곳의 도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고 있어 운전자들은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합천과 거창, 창녕, 함안, 의령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진주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의 연대 조직인 진주시민행동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교통노조 파업의 핵심은 진주시에 있다며 진주시가 버스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행정을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는 삼성교통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특히 부산교통의 불법 행위와 진주시 교통행정의 적폐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거창 승강기 밸리를 산업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창 승강기 밸리에는 오는 2022년까지 승강기 산업 인프라 활성화와 기술력 강화 등 11개 사업에 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건축법 등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거창구는 산업특구 지정으로 1,253명의 일자리 창출과 2,6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병원이 서부경남 권역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24시간 365일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경상대병원 내 3층 규모로 들어선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소생실과 처치실, 응급전용 중환자실과 첨단 장비 등을 갖춰 중증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상남도가 설 연휴 동안 감염병 차단을 위해 비상 방역 근무를 합니다. 이 도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18개 시군과 함께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홍역이나 메르스 같은 해외 유입 감염병 방지를 위해 검역기관과 함께 검역 활동도 강화합니다. 한편 도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 같은 홍역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을 돌며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진주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조합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이달 중순쯤 경로당 9곳을 방문해 귤과 막걸리 등 11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오늘부터 지역화폐인 화전을 발행하고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남해화전은 남해군 안에서 사용하던 남해사랑 상품권을 종이식과 전자식 지역화폐로 확대한 것으로 1,000원과 5,000원, 만원과 5만원권 등 4종류의 종이화폐 10억 원과 전자식 20억 원 등 모두 30억 원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남해군은 화전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이번 설 연휴에 평사리 최천판댁에서 유명 드라마 주인공의 복식 체험 행사를 마련합니다. 관람객들은 대하드라마 토지에서 주인공 서희가 입은 한복과 길상의 평상복, 인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고종 황제 의복과 독립군 장교복, 근대 여성 드레스 등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최천판댁에서는 연휴 기간에 전통 민속놀이와 떡 매치기, 소망 기원문 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203만 원 이하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지난해 10월에 전면 폐지돼 부양 의무자가 없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출발하는 항공사의 수화물 분류와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김해공항 용역업체인
선정 인터내셔널 근로자 중 민노총 소속인 노조인 102명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에 파업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김해공항 항공편 수화물의 대부분을 분류하고 있어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항공 대란이 우려됩니다. 진주시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억여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폐차 지원에 나섭니다. 조기 폐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3월 4일까지며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 기계로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사천시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 할인을 위한 참여업소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음식점, 커피숍, 이미용업소, 키즈카페, 마트 등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업소는 임산부 1인 및 다자녀 가구의 직계가족 6인까지 이용 금액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함안 출신의 독립운동가 대암 이태준 지사의 동판 기증식이 오늘 함안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세브란스 의학교 출신인 이태준 지사의 동판을 제작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늘 함안군청을 방문해 이태준 기념공원 조성 사업에 써달라며 동판을 전달했습니다. 대암 이태준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몽골에서 의사로 명성을 떨쳤지만 임시정부에 꾸준히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자금 운반에 관여했다 38살에 피살된 비운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